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PTGBD 인서션 프로시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PTGBD 인서션은 콜레시스토토미 튜브 인서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경피적 담낭 조루술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기에 좀 위험한 경우에 환자분이 전신 마취를 견디기에 좀 힘들 정도로 고령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지는 염증이 너무 심할 때 하는 시술입니다. 보통은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는 뭐 영상의학과가 매일 하시지 않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담낭염을 보는 선생님들에게는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이런 선생님들에게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꼭 피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담낭 조루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술을 하는 상황은 꼭 피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PTGBD를 하고 나면 딜레이드 콜레시스텍토미를 할 때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리스크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합병증 발생률도 떨어지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TGBD 인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우리가 도쿄 가이드라인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위부터 보시면 그레이드 3는 한마디로 ICU 케어를 필요로 하는 환자입니다. BP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레스피레토리 디스펑션이 있다든지 뭔가 장기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가 그레이드 3이고요.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심한 담낭염입니다. WBC가 18,000 이상이라든지 아픈 지 3일 이상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레이드 2이고, 그레이드 1은 ICU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은 그런 마일드한 어큐 콜레를 얘기합니다. 도쿄 가이드라인 플로우 차트를 보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얼리 LC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심한 담낭염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안티를 써서 좋아지면 LC를 라파로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고, 만약에 했는데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GB 드레이니지, 한마디로 PTGBD 인서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건 디스펑션이 있는 그레이드 3의 경우에는 일단 엔티바이오틱스와 제너럴 서포트가 우선적이고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컨디션도 좋고 어드밴스드 센터인 경우에는 얼리 LC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GB 드레이니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PTGBD를 하는 분들은 GB가 이렇게 복벽에 거의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GB 디스텐션이 명확하지 않고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PTGBD를 응급으로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대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GB 펑처하는 각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여기가 GB고 여기 리버 페렌카임이고 여기가 복벽인데요. 여기서 바로 트랜스페리토니얼 펑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간 페렌카임을 약간 통과해서 이렇게 트랜스헤파틱으로 펑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일리키지도 적고요. 그 다음에 카테터 고정하는 것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소노프롭으로 이 그림을 확인하신 다음에 약간의 리버를 포함을 시킨 다음에 이 각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PTGBD 준비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18게이지 엔저니드를 쓰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엔저니들이 우리가 평상시 쓰는 IV에 사용하는 니들보다 이제 긴 니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처음에 캐뉼레이션이 용이합니다. PTGBD 프로시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소노 프로브를 보면서 펑처 사이트를 마킹을 하고요. 드레이핑을 하고 리도케인 인젝션을 하는데 이때 파샤까지 하는 게 중요하겠고, 펑처를 하고 가이드와이를 넣고 다일레이션을 한 뒤에 인서션을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초음파를 보면서 드레이브를 하기 전에 펑처 사이트를 마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프로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프로브의 각도가 어떤 각도일 때 GB가 제일 잘 보이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캐뉼레이션을 할 때 정해놓은 각도대로 그대로 찌르는 게 제일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이핑을 하고 리도케인 인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레이브를 한 다음에 소노 프로브까지 싸서 이제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에 찌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의 경험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B가 굉장히 디스텐션이 심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찌르는 각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이렉트하게 보지 않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찌를 때 중요한 건 이 위쪽을 따라서, 윗면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비뼈의 아래쪽에 혈관하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찌를 때 갈비뼈의 위를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도케인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깊게 인젝션을 하는 게 중요하고, 파시아까지, 머슬 레이어 파시아까지 다 인젝을 한다는 느낌으로 깊게 리도케인 인젝션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 리도케인 인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찌른 다음에 페인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때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를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 드레이비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셀 라인을 가이드 와이어대가 충분히 이렇게 이리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뻑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이렇게 블레이드로 인시전을 넣게 되는데요. 사실 블레이드로 따로 인시전을 넣지 않아도 가능은 하는데, 다일레이션을 할 때 너무 많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리도케인 인젝 후에 블레이드로 인시전을 넣어 놓으면 한 3mm만 넣어놔도 환자분의 통증이 확 줄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저 니들 긴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GB를 바로 펑처를 하게 되고요. 바이리 리플럭스가 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가이드와이어를 넣으면 됩니다. GB 펑처를 할 때 이 각도가 처음에 프로브로 확인했던 각도 그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이드와이어를 넣고요. 아까 우리가 셀라인 이리게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뻑뻑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들어갈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가이드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꼭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와이어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카테터를 준비하고 딴짓하는 동안 이게 쑥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펑처를 해놓고 나면 바일이 좀 빠졌기 때문에 GB 사이즈가 줄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펑처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 가이드와이어를 넣은 다음에는 이렇게 고정을 꼭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8.5프렌치 카테터를 넣게 되고요. 이 안에는 이제 메탈로 된 심지가 있기 때문에 넣을 때 손가락으로 이 메탈 심지를 어디까지만 넣겠다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넣은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심지는 놔둔 상태로 이 카테터만 밀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손으로 심지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카테터만 밀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넣고 그 다음에 바일 리플럭스가 되면 이게 프로시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바일백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해요. 네, 맞아요. 생년월일은요? 10개랑 땡겨요. 죄송해요. 거의 끝나가요 이제. 데메로 20 한번 좀. 아, 네. 그 마약장 열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바일백 주고. 자, 이거 컬쳐. PTGBD 인서션 술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간의 러닝 커브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몇 번만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분에게 큰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술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